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배짜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소장님 지인 중에 이제 무주택자 지인이 있거든요. 네. 전세로 거주를 하고 있는데 예. 이것 때문에 아주 골치를 썩고 있더라고요. 골치를 왜 써? 임대인이 갑자기 네. 전세를 좀 올려야겠다. 네, 네, 요즘 시세가 또 높고 하니 지금 너무 싸게 들어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터무니없는 정말 2억 정도? 네. 3억 정도? 이렇게 높은 가격을 요구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좀 힘들겠다 얘기를 하면 나는 또 실거주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약간 세입자가 느끼기에는 약간 협박 아닌 협박 같은 올려달라. 그렇게 협박이죠, 이거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럼 집을 사야 되나 알아봤는데 요즘 또 집값이 더 엄청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집을 사지도 못하고 네. 전세를 또 눌러앉자니 정말 많은 액수의 돈을 네. 또 넣어야 되니까 네. 정말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럴 것 같긴 해요. 이렇게 이제 무주택자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요즘. 네. 이런 분들을 위해 소장님이 힘이 날 만한 아니면 지금 상황을 좀 뚫을 수 있는 이런 방법 같은 게 없을까요? 방법이. 생각해보세요, 네. 이거 참, 그러니까 지금 무주택자분들이 정말 힘들 거는 같아요. 진짜 네. 그래요. 저는 이제 그런 거를 상담을 너무 많이 하면서 이제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서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얼마나 힘들지. 네. 집값은 계속 상승해서 나 혼자 네네. 진짜 뭐 지금 흔히 말하는 벼락거지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고, 그렇다면 그렇게 그냥 그래 너는 올라라 그래도 네. 나는 그냥 편하게 살겠다 네네. 라면서 임대 네. 집에서 편하게 거주라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집주인이 네. 전세가 막 올리겠다라고 하고, 그리고 못 네. 올리겠다 그러면 나가라고. 그러니까 지금 거주도 굉장히 지금 불안정해지는 네네네네. 그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진짜 이때 좀 뭐 여력이 되는 분들, 아니면 이제 상승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시장 진단, 예측 이런 게 좀 네.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면 에이 모르겠다 집을 사기라도 하자, 그냥 이런 쪽으로 결정을 많이 내리는 것 같아요. 네. 이 불안정한 거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덜컥 그냥 계약을 하시는 분들도 네.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집을 좀 안 사고 세입자로 남고 싶은데 지금 거주 불안, 네네. 집주인들이 쫓아내려고 하고 지금 전세가를 계속 올라갈 것 같은 네네. 이런 상황을 좀 회피하거나 아니면 조금 전세가가 좀 안정되거나 떨어지는 데가 없나, 뭐 이런 거를 좀 구할 수 있는 네네. 팁을 하나 좀 드려볼까 합니다. 역시 있을 줄 알았어요, 저는. 네. 앞으로 이 임대차 3법이 적용된 전월세 시장, 이게 어떻게 변할지, 그리고 어떤 요인이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칠지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한 두세 번 정도 네. 이미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네네. 네. 뭐 지금 어떤 전문가분들은 계속 전세가가 폭등할 거다, 뭐 이런 전망을 내놓기도 하는데, 저는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그냥 시장을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서 수요 공급, 그리고 이 상품의 성격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지금 상황은 매매가에 의해서 어느 정도 전세가가 조금씩 올라가는 상황이고, 네. 그런 상황이지만 어느 정도 수요와 공급은 좀 안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지금 현재 상황에 진단을 내린 적이 있어요. 네. 이런 상황에서 집주인들이 지금 계약 갱신 청구권이 다가오는 사람들한테 이걸 좀 이제 막기 위해서 네. 지금 이제 실거주 그걸 얘기하면서 전세가 인상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데 이거를 누를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누를 수 있는 상황. 그게 뭐냐면 바로 입주 물량입니다. 입주 물량. 물량. 새 아파트 네. 입주 물량. 네. 이게 전세가를 하락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아주 크게 작용하고 있어요. 맞아요. 저번에도 그런 영상 또 네. 찍긴 찍었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입주 물량이 있는 지역, 그게 바로 이제 저번 영상에서 그 분당하고 그 세종 얘기를 네. 하면서 이제 네. 일시적으로 전세가들이 네네. 하락을 했다. 네네.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한 적이 있습니다. 네네. 이게 이제 임대차 3법이 적용된 전월세 시장에서 옛날보다 입주 물량의 하락 요인 효과가 훨씬 더 한 두 배, 세 배 이상 네. 커진 상황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입주 물량이 이제 생기면 네. 어떤 상황이 되냐? 그 아파트를 비롯한 주변 아파트의 전세가들이 이 세입자를 맞춰 빈집이 네. 갑자기 딱 생기는 거잖아요. 이 집을 채우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던 집에 있던 사람들이 여기를 가고 기존 집들이 빈집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임대차 3법은
이미 눌러 앉은 네네네.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돌아다닌 이사 가려고 계획했던 사람이 적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로 이제 메꾸려고 하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지금 입주하는 아파트들 가보면 세를 맞출거나 네. 아니면 이제 실거주 많이 하잖아요. 네. 실거주 하는데 기존 집에서 이사 나오는 게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는 집 많아요. 새가 안 맞춰져서. 그렇죠.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오히려 여러분 세입자 이분들한테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 있는 곳에 전세가가 잠시 주춤을 하니까. 네.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는 상황들도 벌어질 수 있어요. 그 세대 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네네네. 영향이 이제 커질 수 있는데 세대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영향이 굉장히 커질 겁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네. 이제 뭘 해야 되냐? 자, 만기가 도래하고 있는 시점이 오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때부터 여러분들은 뭘 하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이제 앞으로 입주가 예정된 아파트들이 있는지 이걸 찾아보는 거죠. 그거는 사실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입주 예정인 아파트가 있는지 찾아보시면 되고, 만약에 이제 우리 동네가 없다. 그러면 이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사 준비를 해야 될 수도 있죠. 어찌됐든 내가 가능한 생활권만 찾아서 네. 하면 되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사를 가는 걸 어쩔 수 없이 여기서 버티다가는 계속 전세가 올리면서 힘들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네네네. 이제 조금 싼 지역을 찾아서 이사를 한 번 정도 생각해 보는 것도 나쁜 선택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 살고 있다. 그럼 네. 서울 지역에 올해 입주 예정 아파트 쫙 찾아보면 다 예정이 나오잖아요. 그쵸. 이건 사실 날짜 변함이 거의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입주 예정인데에 딱 봐가지고 그럼 입주 물량이 많은데 그럼 그 동네를 찾아봐서 그 동네에 이제 내가 살고 싶은 아파트가 어떤 건지 이런 데를 이제 눈여겨봤다가 내 만기 시점과 이제 맞는지 이런 걸 고려해서 찾아보면 분명히 이제 올라가는 것보다 떨어지는 전세가가 떨어지는 그런 아파트들이 나오실 거다. 그쵸. 네. 아무리 그 떨어지는 게 찰나여도 네. 거기에 만기 시점이 맞으면 어찌됐든 그거 내가 기회를 잡을 수 싸게 있는 들어가잖아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싸게 들어가고 잘 우연 좋으면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 써서 4년 정도 눌러 앉을 수 있으니까. 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잠깐 주춤할 때 들어갈 지연정 네. 4년이 지나면 또 다시 폭등하지 않냐 약간 네. 이런 댓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런 전제가 뭐냐면 시장 상황이 변하지 않는 걸 전제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일정 정도 상승장이잖아요. 상승장에서 매매가는 계속 올라가고 이 올라가는 매매가로 인해서 전세가가 견인되고 네. 이런 상황이 계속 되니까 이제 전세가도 계속 올라간다. 이런 이제 전제가 들어가는 건데 네. 만약에 매매가가 올라가는 게 멈추고 네. 하락 전환한다. 네. 그러면 전세가가 계속 올라갈 거냐? 그러니까 딱 현 시점을 빗대어서 생각을 하니까 전세가도 계속 그렇죠. 올라갈 거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면. 이제 제가 예상하는 시점에서 4년, 지금부터 앞으로 4년이면 이제 하락으로서 넘어가는 시점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이때에 매매가가 정체되거나 하락되는 상황이면 그의 영향을 받아서 전세가도 어느 정도 하락 안정화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이제 집주인들이 강하게 올리려고 하는 시도가 안 먹히는 거예요. 그쵸, 그래, 그쵸. 너 그럼 나 이사 갈게. 너 마음대로 해. 보증금 빨리 내놔. 그러면 갑자기 입장이 바뀌는 거죠. 갑과 을이 바뀌는 겁니다. 지금은 이게 임차인이 을이니까 네. 갑질, 일종의 뭐 갑질 네. 이런 게 먹히거든요. 근데 반대 상황이 되면 갑질이 무조건 먹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네, 네. 시장 상황이 바뀌게 되면 갑질을 했는데 오히려 그래? 그럼 난 나갈게. 그럼 너 보증금 내놔. 그럼 보증금을 줄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 그럼 그냥 눌러 앉아서 살까? 이렇게 이제 네, 반대로 이제 부탁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은 시장 상황이 먼저예요. 시장 상황이 먼저고 그에 따라서 사람의 대응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시장 상황은 또 언제든 변할 수 있다. 이거를 꼭 그렇죠. 생각을 해야 될 것 항상 같아요. 지금 4년 정도 후면 시장 상황이 변해 있을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전세가가 계속 올라가는 걸 멈추고 안정, 하향화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때 4년 아닌 더 내가 살고 싶다라면 여기서 더 살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충분히 남아 있다. 그걸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해서 아예 지금 시도도 안 하는 것보다는 시도를 하고 일단 4년은 뭐 2년 내지 4년은 버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럼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여기서 좀 올려준다 하더라도 지금 살고 있는 데서 오르는 것보다는 떨어졌다 올라가는 게 조금이라도 나은 상황이라는 거죠.
뭐든 약간 좀 전략적으로 좀 계획을 짜야 돼요. 뭔가 지금 상황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분들이 관심을 집중적으로 가져야 될 거는 뭐다? 입주 물량. 그렇죠. 입주 아파트. 입주 아파트가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깊이 가자면 몇 세대냐. 세대 수가 조금 더 많은 지역이 효과가 더 클 수 있으니까 네네. 세대 수가 좀 많은데 사실 뭐 200세대, 300세대 이렇게 입주하는 데들은 영향이 없을 수도 있어요. 최소한 뭐 한 1000세대 이상 정도 되면 네. 영향이 굉장히 크게 나타납니다. 그런 그게, 다음에 네. 뭐 이게 더 많나. 그냥 동네 한 자체가 막 다 입주를 해. 그런 데가 있을까요, 소장님? 근데 대표적으로 지금 예정된 데가 있어요. 그 배짱이님이 네. 가끔씩 임장 막 다니시거든요. 그러면 최근에 다녀온 데 네네네. 아, 말씀해 보시죠. 맞아요. 구성남 재개발 내년 가을쯤에 정말 입주 물량이 많긴 하더라고요. 내년 가을쯤에 네, 8,000세대 이상이 있으니까 아, 네, 네. 많긴 많은 것 같아요. 8,000세대 이상. 네, 네. 어마어마하네요. 없을 줄 알았는데 찾아보면 있긴 있더라고요. 네. 네. 지금 어차피 입주 예정된 아파트들은 다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것만 네네네. 찾아서 입주 시점하고 내가 맞는 것만 잘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게요. 네. 예,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게 뭐 어떤 방법이 될 수도 있겠냐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그런 것조차 없으면 여러분들은 선택의 폭이 별로 없어요. 그쵸.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네, 시장 네. 상황이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네. 임차인이 굉장히 불리한 시장 상황이 되고 있어요. 뭔가 뺏기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네. 정말. 이런 네. 상황에서 한 줄기 빛이라도 있는 이런 거를 찾아보시면 그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네. 이런 생각을 좀 가지면서 한번 네, 네. 여러분들에게 좀 팁이 될 만한 네, 네. 그런 거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약간 번거롭긴 하겠지만 그래도 내 돈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인 거잖아요. 그렇죠. 나갈 수 있는 네. 돈을. 네.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